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 교육감은 반성한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납을 녹여 낚시용품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가 정화장치도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관광버스를 몰던 청년이 4년의 공백을 딛고 전국체전 육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오늘보다 빠른 내일이 목표인 이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교육감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윤 교육감은 반성한다면서도 사적 모임이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윤현우 체육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윤 교육감의 처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수주를 주는 사람과 수주를 받는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이 굉장히 경계를 했어야 된다. 특히 골프가 끝난 뒤 이뤄진 저녁 식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교육감이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을 놓고 문정복 의원은 선거법 위반을 추궁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국회의원들도 다 사적으로 만나면 그냥 밥 사주고 그래도 되네요? 윤 교육감은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했다며 반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친구와 사적 모임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될 줄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청주 오창 학생 폭행 사건과 윤 교육감의 연관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도 오갔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지만 인정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이 윤 교육감과 친인척 관계라는 설이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고 윤 교육감은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친척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거론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 근거 없이 여러 가지 지금 프레임이 이 밖에 63%에 불과한 윤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출석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에 앞서 열린 충북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교통대와의 통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이 늦어졌다며 이달 말까지 통합 최종안을 마련해 통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내사 중이던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윤 교육감이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꿀잼 도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입찰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의혹 제기 2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범석 청주시장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청주시 공무원이 사업 참여 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낚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봉돌은 1급 발암물질인 납이 주 재료인데요. 그런데 이 봉돌을 제작하는 업체는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영세 업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납을 녹여 낚시용 봉돌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성형틀에서 갓 떼어낸 봉돌과 납잔해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공장 내부 공기는 별다른 정화 장치도 없이 그대로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구체적인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거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데가 아니고 일부 소량 그냥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농촌의 한 시골 마을.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는 아파트 단지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불안한 거야. 알면 다 불안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 몸에 유해하다고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제재를 받는 시설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방기시설 설치할 의무가 없고 방기시설 설치를 안 하셔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 규칙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나 내부 용적, 전기 사용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 건데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낚시용품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대상을 말씀해달라. 신고를 하겠다. 이런 데 기준에서 기계 설비도 그렇고 신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신고 대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좀 단속을 할. 당장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이 전국 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지역 정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엄태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도에 한 곳씩 선정하면서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옥천군을 비롯해 1차에서 통과한 12개 군 모두로 시범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제천시 4개 읍면 16개 마을을 경유하는 송전선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송전선로 주민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 영서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를 위한 전력 인프라로 제천시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가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의회와 제천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국회의원도 한전이 선로 통과지에 제천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절차는 끼워 맞춰 넣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기대주였지만 부상과 슬럼프로 운동장을 떠나 관광버스를 몰던 청년이 4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스파이크를 신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200m 결승에 진출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달리겠다는 꿈을 가진 보은군청 이창수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남자들이 달리는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100m. 보은군청 이창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 10초 34보다 뒤진 10초 58로 들어오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열린 200m에선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6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합으로 제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알았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충할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마디와 비에사 등 귀화 선수들이 10초 초반을 달리는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에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같이 뛰어도 같이 뛴다고 안 느껴질 정도로 좀 멀거든요. 일단 제 능력을 먼저 끌어올려서 점점 더 같이 경쟁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창수는 해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운 개인 최고 기록을 지난해 경신했고 올해 다시 개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성장세가 놀라운 것은 4년의 공백을 극복하고 다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부상에 지쳐 운동을 그만두고 군대를 갔고 제대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관광버스 운전기사까지 했던 이창수. 올해 29살, 적지 않은 나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지금같이 운동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조금씩 나아지겠다는 것이 이창수가 운동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제보다 잘 뛰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언젠가는 뭐 단거리 하면 이창수 선수라는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가장 빠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는 이창수는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빠른 내일을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부산에서 폐막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이 종합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롤러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모두 14개의 메달을 따며 8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우슈와 소프트 테니스도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점수 배점이 높은 단체 종목에서 초반 탈락하며 애초 목표로 했던 종합 8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충북은 25개 종목 660명이 참가해 9년 연속 종합 4위권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연패에 도전하는 역도를 비롯해 사격, 축구 등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제천시 송악면 변전소에서 대량의 절연유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제천시가 코레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코레일이 무도천에 유출한 절연유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인 광유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최대 7,000리터의 절연유가 포함된 변압기 2대를 변전소 밖에 놨다가 절연유가 인근 하천에 유출된 사실을 주민 신고로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기구가 추락해 조종사와 탑승객이 다쳤습니다. 어제 낮 단양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55살 조종사와 탑승객이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종사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한 돌풍이 불면서 기체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내년도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난 8월 전동 서프보드를 타던 20대 참가자가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다 관련 보조금도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체험교실 운영 과정에서 연합회와 단양군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2025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청주 오스코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230여 개 화장품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43개 나라 270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미용기술 경연대회와 세미나, 뷰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송역에서 행사장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제천국제천연물 산업엑스포의 성과와 연계한 허브 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제천 제2바이오밸리에 350억 원을 들여 제조 공정과 분석 검증, 세척, 보관 등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구축합니다. 이번 엑스포에서 발굴한 기업 네트워크와 연구 성과를 실증 데이터로 활용하며 개발, 표준화, 사업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허브를 중심으로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제천을 북부권 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오리온의 글로벌 수출 전진 기지가 될 진천 통합센터가 착공했습니다. 2027년까지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 내 18만 제곱미터에 4,600억 원을 들여 생산과 포장, 물류까지 원스톱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